2022년 6월 10일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오늘도 전일 미국 시장이 약세였던 여파로 국내 시장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그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박스권역이 있고 여기에 박스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는 바로 이 박스권을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선들은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까지 모두 우하향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60일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0일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 박스권 중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이 박스권 하단 전저점이었던 이 부근대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이 박스권 하단으로 판단하고 레버리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진다면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강세 전환을 예상을 해야 되냐면 요 박스권을 상단 돌파해 주는 상황,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 가격대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적지 않은 물량을 숏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개별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CIS입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던 그 여러 대기업들이 CIS에 CIS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상황인데 여러 대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상승을 거둬줬습니다. 거래 대금도 4,280억의 거래 대금이 터져줬습니다. 이거는 갭을 이렇게 띄었는데 여기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혹시라도 이 정도 내려와 준다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쫓아가서 산다는 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KGETS입니다. 쌍용차 인수전
관련해서 어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주는 하루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 인수 과정의 스토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예상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하락하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빠져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단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좀 상승할 때 작은 수익을 취하고 나온 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밖에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림입니다. 광림은 쌍방울 그룹의 컨소시엄 쪽에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KGETS의 상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쌍방울이 인수전에 재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의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HLB가 관련주들이 오늘 그다지 시세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HLB 테라피틱스는 오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좀 다른 HLB 다른 관련주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때 적극적으로 쫓아가다가는 이렇게 되밀릴 때 크게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매매 대응이 되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퓨런티어입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그 전기 트럭에 카메라 모듈 납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 프론티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25,000원대 여기가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이 가격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넘어가지만 지금 계속해서 종가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시도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뚫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강남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통해서 기술의 실증을 검증했다는 그 뉴스로 인해서 연이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거 자율주행 관련주들, 특히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는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긴 음봉을 맞은 종목도 있었지만, 모트렉스가 거의 대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지금 길게 보시면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시세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서 더더욱 그 시세 탄력을 주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구먼입니다. 이봉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이봉이 이 전고점을 터치하고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전형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돌파 이전에 여기에 달라붙어 있었던 단기 매매 개인들의 자금을 흔들어서 뺏어간다고 해야 되나?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눌림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돌파 이후에 상승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세들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초반 상승보다 이제 상승의 막바지로 갈수록 그 상승 각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공구먼은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릴지는 여기 이미 참여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들어가 봄직해 보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어제나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이 계속해서 그 상승의 힘이 끝나지 않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뉴스가 나오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종목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 체결하고 현대차가 투자를 대규모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세아 메카닉스가 부각되면서 이 상승을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재차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시초가 상장 이후의 시초가 부근 이 가격대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그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저항대권요. 이 저항대 근처까지 가격을 올려다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은 보다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한 이 봉이 나왔을 때 이제는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7,5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이때는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여서 이곳에서 매수에 봄직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거 계속해서 거래량이 연일 많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 신규 상장주라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리뷰를 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연일 계속 거래대금이 터지다 보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상장 이후에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청담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공모가, 처음에 그 상장을 위한 공모가를 높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저평가 영역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한, 좋지 않은 위치 같습니다.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입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요. 쭉 하락하다가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 전일 음봉을 완전히 감싸 안는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게 보통 저점에서 나오면은 요 두 개의 캔들을 가지고 봤을 때 상승 전환 신호라고 되어지기도 합니다. 뉴스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 영국의 팹리스 업체 ARM이라고도 하죠. 거기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가온칩스가 삼성과 ARM의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인포뱅크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자율주행 관련 뉴스로 오늘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고 오히려 그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어지간하면 이런 곳이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연속해서 가지고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매물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구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세가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면서 이 위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시켜주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의 소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뉴스가 딱 뜨고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침에 강한 상승세를 보고서 뛰어 들어갔다가는 이곳이 다 개미들이 물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숨을 쉬고 울고 하는 자리들입니다. 분봉으로 볼까요? 15분봉 볼까요? 딱 30분 올라갔네요. 15분 올라갔네요. 15분. 30분 올라간 거구나.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여기 전고점을 뚫어냈는데 종가는 다시 전고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포뱅크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또 이 윗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준다면 이거는 아직 시세가 죽은 게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부분에서
봉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상승은 못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가격대가 계속 움직여준다면 그거는 이곳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곳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거는 다시 한동안 이곳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이 하락의 힘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시세가 이 윗꼬리 위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이 시세가 오늘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밑에서 내려가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앱시스입니다. 알츠하이머 신약의 국제 특허 출원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보면은 장기간 하락하면서 거의 바닥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요즘 산발적으로 뉴스라든가 재료가 나오면서 산발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가면 제약주들이 그동안에 하락했던 거에 대한 반발로 좀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하락을 했는데요. 1년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긴 하락을 보여줬고 이 하락 추세 트렌드를 벗어나서 이곳에서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오늘 이전에도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바닥에서 2번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최소한의 바닥 확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짝 뚫어준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점, 이날의 고점을 아주 살짝 뚫어준 모습인데요. 이건 돌파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대신에 이 검은 선이 241선 그리고 이 점선이 481선입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평선들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 모두 한 곳에 매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저라면은 혹시라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매수에 봄직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이평선들이 하나둘씩 상승 전환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이 가격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이곳에서 머물러 준다면 저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운입니다.
이것도 어제 KT에서 5년간 27조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하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뉴스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오늘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항상 쫓아가실 때 왼쪽에 매물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런 데 쫓아갔다가 다 물리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차트들을 볼 때 항상 그 옆에 최근에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습관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나올 때 팔고 나온 상황입니다. 오파스 넷입니다. 이거 제가 첫 영상 때였나요? 두 번째 영상 올렸을 때인가요? 그때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또 상승이 나오면서 다루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최소한 2만원, 그리고 이 종목의 시세 출발은 여기 4,000원대, 4,000원 초반, 4,000원 초반대라고 생각하고 4,000원이라고 한다면 4,000원에 10배거가 된다면 4만원까지 시세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5,200원에서 노려보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습니다, 어제. 그러더니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급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시 내려와 달라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원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추격 매수를 안 하는데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량 담았는데 뿌리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늘 다시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재지 않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받아볼까 합니다. 이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5,770원짜리니까 한 5,800원짜리, 그 다음 5,500원짜리, 그 다음 5,200원짜리 이쯤에서 나누어서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최고 히트 종목이었던 현대로템입니다. 유럽의 그 K2 전차 수출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뉴스가 뜨면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오늘도 그 가격대 훼손하지 않은 채 그 윗부분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굉장히 탄탄하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어놓은 선까지는 내려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제는 혹시라도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28,000원 정도 되겠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것도 자율주행 종목입니다. 길게 보시면 오랜 기간 하락이 이어졌고
1년이 넘었네요. 1년 6개월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이평선들이 하락하던 이평선들이 수렴이 됐고, 수렴이 되면서 이제 살짝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거의 정배열로 돌아나가기 위한 초입으로 보여집니다. 이평선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점선이 481선입니다. 481선을 제외한 5일선에서 241선까지 모두 수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비록 윗꼬리가 긴 음봉이 떨어졌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도 매물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당장 탄력 있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승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 보면 다시 되밀리고 하는 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기다리다 보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에서 이제 막 돌아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눌림 조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고 추세 하단선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 나간다 생각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DL입니다. DL은 처음에 제가 이걸 최근에 본 날은 이날인데요. 처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박스권을 돌파한 날, 이날 봤는데 요 돌파한 봉 하나 가지고는 확신이 안 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차 이 하락한 추세를 단번에 다시 상방에다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이제 들어왔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종목입니다. 매매한 적이 있네요. 이거 저 포트폴리오 교체 정리하는 하고 그냥 팔아버렸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갔습니다. 저가권에선 잡았는데 수익을 못 내고 나왔네요. 그러더니 다시 빠지면서 오늘 다시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다시 윗가격대 저항까지 올려놨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그어놨던 선들 보시면은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마디매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가 있고 여기를 뚫어내면 다음 마디에서 가격대가 움직여주고 이걸 뚫으면 또 요만큼의 마디에서 움직여주고 이걸 만약에 또 뚫어낸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코스닥 레버리지도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요게 한 마디입니다. 요 마디를 뚫어내면 다음 이 마디에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 가격을 뚫어내면 또 다음 이 마디에서 움직여주는 거라는 거죠. DL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좀 잘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뚫어내면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가격이 제 매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그럼 이날 여기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날 뭐 8% 부근 내서 매도를 치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시해 볼만 합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받아봄직합니다.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지금 시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DY입니다. 이것도 그 자율주행 뉴스로 움직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그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실제로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서 자회사에서 그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적용한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여했다는 사실이 부각돼서 실제로 요번에 자율주행을 실시하는데 참여했던 업체로, 자회사가 참여했지만 참여했던 업체로 그 사실이 부각되면서 다른 그냥 뉴스로 같이 올라간 종목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Y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터져줬던 이날의 고점, 여기를 뚫어주면 보다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나온 상승에서 이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 정도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가급적 요 추세선 하단부에 닿을 때 물량 모아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지금 가격대가 모여 있죠. 요 가격대 하단부에서 받으시면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어 볼까요? 9,800원 짜리네요. 9,800원 짜리. 혹시 이게 깨지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쭉 깨고 내려갈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TK케미칼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을 이어와 주던 중에 뜬금없이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솟아준 모습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하향 추세이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게 다 매물대란 말이죠. 이걸 뚫어내기에는 이 TK케미칼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어서 바로 탄력 있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봉 안에서 이 정도 가격권에서 물량을 모아가 보신다면 큰 상승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잃지 않는 매매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TK 케미칼에서 가지고 있는 계열사 관련사들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9천억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4,599억이네요. 그러니까 두 배 올라도 지분 가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많이 쌉니다. 싼 건 분명한데 좀처럼 시세가 안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 종목이 끼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강한 상승, 높은 상승률을 주었던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탄력 있게 쭉쭉 뻗어나가는 시세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 재차 상승할 때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도 어제 그 뉴스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윗꼬리 달린 음봉이 떨어졌지만 시세는 어제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채 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거는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어제 그 BYD에서 테슬라 배터리 셀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노펙스의 자회사 코멘텍이라는 회사가 BYD와 그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연구 개발을 했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노펙스가 올라간 바 있습니다. 가격이 빠져주지 않고 이곳에서 며칠간 계속 움직여준다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곳 지금 이날 종가가 깨지는지 아닌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입니다. 삼성전자의 대형 M&A가 가시화된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그 중에서 휴림 로봇이 제일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대형 M&A라는 게 아까 무슨 종목이었었죠? 가온칩스였나요? 영국의 팹리스 기업 ARM 인수전 참여한다는 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ARM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역시 국내 기업을 삼성전자가 M&A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마지막 고려산업입니다. 가축 배합 사료 기업이고요. 그 에그플레이션 이슈가 러시아발로 오늘 또 작은 뉴스가 하나 또 나오면서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조정이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늘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거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여기 세 번째에서 지금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죽을 테마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승 1파가 나온 이후에 2파 눌림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고, 상승 3파가 어느 때가 되면 나오면서 이 고점을 아마 한 번 더 벗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 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관련 테마, 조만간에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섹터, 수소 관련 테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